부동산 구입은 모기지를 많이 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만큼 이자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로 부동산이 급격히 빠졌다가 다시 급히 올라오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이자율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이자율을 인상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5월부터입니다. 이후 부동산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상승이 하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확인한 후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때가 올해 4월이었습니다. 당시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을 선언하면서도 부동산이 걱정이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걱정대로 해외 인구 유입과 부동산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은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고 중앙은행도 다시 두 번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를 판단할 만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자 부동산이 계속 상승함에도 5개월간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번 부동산 상승은 금리 조절만으로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는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호주의 상황이 약간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자율이 오르면서 레버리지가 높은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데 호주는 코로나로 묶여있던 해외 유입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자율로 컨트롤이 힘든 상황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래프가 분기별 인구 증가분입니다. 검정색이 호주 인구의 자연 증가수이고 오렌지색이 이민자 수, 파란색이 총 인구 증가수입니다. 2023년이 되면서 인구 유입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자율보다 인구 증가가 부동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호주 중에서도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는 2023년 3월 기준 주별로 연간 유입되는 인구를 나타냅니다. 이 자료들은 모두 호주 통계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역시 오렌지색이 이민자 수인데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외의 인구 증가가 브리즈번이 있는 퀸즐랜드와 퍼스가 있는 서호주입니다. 이민자 수도 늘었을 뿐 아니라 시드니와 멜번이 속한 뉴사우스웨일즈와 빅토리아에서 이동해 오는 국내 지역 이동 인구도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진한 파란색 막대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10월 부동산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역시 인구가 옮겨가고 있는 퍼스와 브리즈번의 한 달간 집값 상승률이 다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 연간으로 봐도 퍼스가 10.8%로 가장 높고 시드니가 9%, 브리즈번이 7.8% 상승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멜번의 상승률이 높았을 텐데 2위 자리를 퍼스에 내어준 셈입니다. 좀 더 쉽게 트렌드를 보자면 도시별 집값 상승률은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2023년 초를 기준으로 다시 그래프가 꺾이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인 퍼스는 2021년 피크 가격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다른 도시들은 아직 이전 최고가를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재상승하는 부동산이 2022년의 최고가를 넘어서지 않겠냐는 관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도 인플레이션만큼은 올라도 이상할 것은 없기 때문에 상승률은 조금 둔화되긴 해도 계속 상승을 이어가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호주 안소니 알바니지 총리가 주변 섬나라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호주에 들어올 수 있는 특별 비자 정책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투바루라는 섬이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가라앉고 있어 이 섬 주민들은 연간 280명씩 호주에서 일하거나 공부하고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결론은 호주의 인구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냐에 따라 부동산 상승률이 가파르냐 완만하냐를 결정할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